오늘의 첫 번째 코너 프레스룸이 간다입니다. 이 프레스룸 기자가 직접 가서 화제의 인물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대체 누굴 만나고 왔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2017년에) 저는 백수였고 지금은 어쨌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정치를 막 포장하고 막 거시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는 것만큼 팔불출 없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 프레스룸이 간다 유호정 기자가 직접 가서 만나본 이 화제의 인물 바로 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이 윤건영 의원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서 뭘 맡고 있죠? 정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선대위에서는 네. 정무실장이지만 사실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면서 이 문재인의 남자,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정무실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재명 후보의 전략과 메시지를 관리하는 이 핵심 보직으로 불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무감이 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맡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 민주당에서 친문 또 친이 세력 간 이 내부 갈등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 얘기는 많았지만 이 정무감으로 무장한 이 윤 의원에게 내밀한 이야기를 네. 듣고자 정말 고분분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40분간 진행된 인터뷰였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고 정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기조로 그 일관성을 지켜오고 있고 매일매일 정책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진흙탕 네거티브 싸움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좀 안쓰러운 지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정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낫다라고 단언합니다. 네, 이 정무실장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정무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편 좋고 이 저쪽 팀 나빠 뭐 이런 지금 얘기인 건데 이게 우리가 윤건영 의원을 뭐 청와대 상황실장을 했었다. 뭐 문 대통령 복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제 기억엔 사실 광흥창 팀의 핵심 멤버다라는 게 굉장히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이 핵심 컨트롤 타워 팀이 광흥창 팀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정무실장 역할도 뭐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이 지금이랑 그때랑은 좀 역할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원조 친문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 네. 윤건영 의원이 이재명 선대위의 정무실장으로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네. 민주당에서는 원팀 행보로 여겨졌죠. 그런데 과연 화학적 결합까지 이루어졌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17년도에 캠프에서의 이제 실장님의 그런 역할과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의 의원님의 역할이 좀 차이가 나지 않냐. 당연히 차이 납니다. 17년과 22년은 시계열적으로도 붕 떴고요. 공간적으로도 떴고요. 2017년에 저는 백수였고 지금은 어쨌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뭐 일각에서는 실용주의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문재인 정권과 다른 기조의 정책을 내놓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의 좀 아쉬웠던 점들을 비판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서운하거나 혹은 좀 저렇게 치부할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한 적은 없는지. 나와 다르더라도, 나와 조금 다르더라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전 덧셈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는 말 그대로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 5월 10일부터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차별화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저는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향후 비전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걸 차별화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건영 의원의 대답이랑은 좀
다르게 어쨌거나 지금 이 민주당 당 내에서는 친문, 친이 갈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갈등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일부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의 직무와 당원 자격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여기에 선대위 대변인이 이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하는 가짜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려 한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를 했다가 친문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화학적 결합 안 된 거 아니냐라는 네. 이런 의심의 눈초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 어떤 답변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모두가 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소속으로서 대통령을 싫어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친문이죠.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경선 후보들 모두가 참여하는 원팀을 선대위를 구성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오늘도 뭐 또 이상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자리를 내달라 아니면 뭐 이런 말씀들 많이 있고 유승민 전 후보는 모습을 찾을 길이 만무하고 경선이 끝난 지 2달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다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를 못 봤습니다. 국민이. 네, 지금 당 내부 갈등을 물어봤는데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블랙홀처럼 또 다시 국민의힘의 비판으로 이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윤 의원은 지금 계속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핵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이 나한테 탈당하라고 압박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지금 한창 논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핵관 문제로 한때 갈등이 극에 치닫았던 이 국민의힘처럼 이 핵관 문제가 비화될 가능성 없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핵관이라고 하는 거는 예. 공개는 안 됐지만 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의견을 전달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치적 용어의 이핵관은 아니고 아니다. 그냥 예. 정청래 의원이 예. 말을 좀 재밌게 하려고 이핵관이라고 갖다 그래도 얘기를 한 거죠. 이핵관 문제가 국민의힘처럼 핵관 문제로 좀 비화될 가능성은 있나요? 전혀 없나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의힘의 윤핵관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속인까지 가버렸지 않았습니까? 무속인이 캠프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절차와 과정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선대위가 저는 구성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교할 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핵관 문제가 사실 불거진 이 최초 그 원인이 정청래 의원이 사찰 통행료를 두고 봉익임선달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났었던 건데 아마 잠시 뒤겠네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오늘 오후 2시에 이 정 의원의 탈당을 촉구하는 전국 승려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이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라고 하죠. 조응천 의원이 총대 메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솔직히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지금만큼 선당구사가 필요하다고 언제입니까? 그래서 어제 저도 네. 윤 의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네. 본인도 정청래 의원이 탈당해야 되냐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정청래 의원이 탈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민주당의 의원 수십 명 그리고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서 조계종에 가서 오해를 풀고 저는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무속인이 캠프를 좌지우지하는 국민의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는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계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선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참 이 본분에 충실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무실장다운 그런 답을 내놨는데 지금 뭘 물어봐도 지금 전부 이 국민의힘의 비판으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예 그냥 작심하고 국민의힘을 딱 비판한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사실 이 윤 의원이 그간의 국민의힘 갈등과 봉합 상황을 두고서
딱풀봉합, 반창고봉합 이런 비유를 했거든요. 이후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입장 여전한지 물어봤는데요. 어떤 답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1차 봉합을 저는 반창고 봉합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창고 봉합이나 땅풀 봉합이나 떨어지기 쉽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후보의 리더십이 없어요. 자, 봉합이라고 하면 후보가 양측을 조정하든지 중재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차 때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어 있고 2차 때는 윤핵관 뒤에 숨어 있었죠. 즉 후보의 리더십이 없는 봉합은 임기응변식, 땜빵식 봉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윤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면 아래 잠시 모습을 감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모이신 분들은 오로지 반문 이 요인 하나만 가지고 권력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 같으세요. 물론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즉 이해관계로 뭉친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이견, 사소한 갈등으로도 이게 잘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상당히 좀 길게 이렇게 비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윤건영 의원 하면 사실 2012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일 그 당시였었죠. 그때 안철수 후보랑 이 단일화 협상을 할 때 이 협상 한가운데 있었던 핵심 인물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윤건영 의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문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 쪽에 거의 유일한 배석자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핵심 인물인데 이 단일화 관련해서 이 윤건영 의원이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되더라도 아름다운 단일화는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2012년에 힘겨웠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듯 이 단일화 문제에 빠지면 캠프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 윤석열 후보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홍준표 의원에게 승부수를 던진 거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만난 것은 안철수 후보 단일화보다는 홍준표 후보를 통해서 자력갱생을 해보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을 만나서 설득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가 종로 공천권과 대구 공천권을 내놓아라. 그리고 처갓집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놔라. 소위 말해서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죽이고 공천권도 내놓으라는, 실속도 내놓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꼬리를 내린 셈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맞는 처신인지는. 네, 지금 이 야권 단일화가 뭐 아름답게 되긴 어려울 거다라는 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윤 의원을 뭐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노무현 정부 때 이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하면서 이 문 대통령이랑 맺어진 그런 인연이잖아요. 이 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련 얘기도 해봤는데요. 두 대통령을 모신 윤 의원의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비유를 하자면요. 노무현 대통령은 바다와 같으신 분이세요.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고 경량이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다이나믹하시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산과 같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 때 산을 오르잖아요. 많이 안아주는 곳이 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의원님들이 밸런스 게임 질문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무인도에 갈 때 딱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어요. 아유, 그럼 제가 죽어야죠. 그거는 아버지냐 어머니냐 이런 문제라서요, 저한테.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느니 내가 죽겠다. 이 정말 진정한 측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유호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프레스룸에 간다. 사실 이 마지막 질문은 이 공통 질문이죠. 윤건영은 땡땡땡이다라는 질문인 건데 여기에 윤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건영은 땡땡땡이다. 이 본인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몇 가지 안을 주셨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윤건영은 윤건영이다. 이렇게 정치를 막 포장하고 막 거시기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